What? English, motherfucker! Motherfucker! Shit, motherfucker. 우리의 효자, 배우 사무엘 잭슨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데요. 이는 순한맛 슈퍼히어로 영화 마블에서조차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사무엘 잭슨이 유일하게 어머니를 부르지 않은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에서 제다이 마스터 메이스 윈두를 맡은 사무엘 잭슨은 영화 내에서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부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효자 메이스 윈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전쟁 발발로부터 무려 50년 전, 하룬카라 행성에서 태어난 어느 남자 인간, 그는 바로 빡빡이 메이스 윈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포스에 타고난 그는 코로산트의 제다이 오더에 보내졌고 은하계에서 평화와 정의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링 시절 그는 후양 교수의 도움을 받아 그의 첫 번째 자주색 광선검을 만들게 되죠. 시간이 흘러 제다이 마스터 시슬린 미어의 파다원이 된 그는 제다이로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메이스 윈두가 파다원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동안 마타스 행성에는 리핀이라는 전염병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그들 앞에 자신을 제다이 연가라 부르는 드로즈란 사람이 주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봉헌의 대가로 치료해 주겠다고 사기치고 사람들은 그런 드로즈를 믿고 따랐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다이 평위에는 마스터 미어를 파견시키는데요. 미어는 자신의 파다완 윈두에게 자신의 좌절감을 적절한 감정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치고자 함께 마타스의 행성으로 향합니다. 마타스의 제다이 신전에 이르자 윈두는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보며 자신이 이들을 도울 수 없는지 고뇌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우즈가 이러한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을 이용해 제다이의 교리를 왜곡한다는 걸 알게 되자 미어는 현재 상황에 좌절한 윈두에게 드로즈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억누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원에 들어가자 드로즈와 그에게 죽어가는 소녀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포스 숭배자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를 향한 수많은 기도와 제물들이 있음에도 소녀는 죽어갈 뿐이었죠. 결국 두 제다이에게 체포당한 드로즈는 윈두와 제다이의 길을 조롱하면서 평화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두는 드로즈에게 다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마타스 행성에서의 임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메이스 윈두는 그랜드 마스터 요다의 지도하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메이스 윈두는 제다이 고등평의회의 원로로서 존경받는 제다이이자 리더였습니다. 그는 당시 부패하고 불안한 은하공화국으로부터 제다이 오더를 지키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부패한 정치인과 반항적인 제다이를 낮게 평가하고 멀리하는 청렴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이것 때문에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다크사이드에 타락하는데 일조하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그의 이러한 태도로 제다이의 고대 전통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제다이 오더의 위대한 챔피언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스터 윈두는 동료 제다이들과 부하들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데요. 클론 전쟁 발발 당시 디오노시스 전투 중에 죽은 제다이들에 대한 회한으로 씨름하기도 했으며 파다완 시절에는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마타스 행성의 주민들에게 연민을 느끼기도 하면서 이들을 도울 방법에 대해 고뇌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는 제다이의 덕목으로 무장해제된 살아있는 생명체한테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흉폭한 거대 괴수 진로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조차 저 괴수를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저 괴물조차 죽이지 말라고 하는 메이스 윈두, 당신은 도대체...
마스터 윈두의 전투 실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전장에서 거둔 공적은 제다이 전사로서의 명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는 또한 광선검과 포스 능력에서 엄청난 기술을 가진 매우 뛰어나고 강력한 제다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7번째 형상의 달인이 바로 윈두이기도 하죠. 7번째 형상은 광선검 전투의 7번째 형태로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칫하면 다크사이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항상 감정을 절제하는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밤맛같이 굴었... 마스터 윈두의 뛰어난 전투 실력은 지오노시스 전투에서 시작되는데요. B2 슈퍼벨트 드로이드의 매서운 레이저 연사를 가볍게 받아내는가 하면 장고펫의 화염 방사 공격에 순간적으로 높게 날아올라 수십 미터 아래로 사뿐히 착지합니다. 그것도 광선검으로 공격을 받아치면서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장고펫의 공격을 받아침과 동시에 달려가면서 재빠르게 상대를 제압하고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윈두의 광선검 실력과 제압에 이어 바로 죽여버리는 명석한 판단을 엿볼 수 있죠. 지오노시스 전투에 이어 윈두의 전투 실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전투는 바로 라일로스 해방전입니다. 윈두 혼자서 ATTE 워커를 밀어내는가 하면 아프트루퍼 3명과 함께 분리연합군의 AAT 탱크 4개를 처리하는데요. 그리고 명장면으로 아프트루퍼 2명을 포스로 저만치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그냥 보세요. 요새에 진입한 마스터 윈두는 순식간에 드로이드 부대와 탱크를 제압합니다. 물론 혼자서 말이죠. 그리고 B2 슈퍼벨트 드로이드 2개를 눈 깜짝할 새에 부셔버립니다. 이 밖에도 포스로 포스 센서티브 아기들의 위치를 찾아내고 아나킨, 오비언과 함께 포스로 캐드베인을 신문하기도 하여 그의 포스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베인의 함정에도 곧잘 대응하여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자자 빙크스 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르도타 행성으로 갔을 때도 우리는 윈두의 실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바르도타에서 자자 빙크스와 여왕 줄리가 사라지자 포스를 사용해 멀리 있는 그들의 위치를 알아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광선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걸로 전통적인 제다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아나킨이었으면 다 학살할 것 같은... 윈두는 건다크 짐승 2마리를 제압하고 불필요한 살상은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이후 나이트 시스터즈의 데모 탈진과 미친 저거 뭐야. 엄청난 마법을 사용하는 탈진에 맞서는 윈두. 하지만 마법은 환영에 불과하다며 그녀와 비등하게 싸웁니다. 다행히 자자의 활약으로 탈진은 신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지면서 우리는 윈두의 대담함과 그가 수준급의 제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클론 전쟁이 종전에 접어들자 윈두는 시브 펠퍼틴 의장에게서 어둠의 포스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킨의 증언으로 제다이 마스터 윈두를 중심으로 마스터 키피스토, 세스틴, 그리고 에이젠 콜라는 의장, 다스 시디어스를 체포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시디어스가 아니죠. 재빠른 기습 공격으로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3명의 제다이. 결국 윈두와 1대1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눈 깜짝할 새 제다이 3명을 죽인 시디어스지만 초고단수 메이스 윈두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점점 밀리더니 뿜! 윈두가 시디어스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도 시디어스의 계략이 아니라 실제로 1대1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죠. 하지만 제다이 기사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의장실에 도착하고 시디어스의 꾀에 넘어간 스카이워커는 옳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윈두는 자신이 의심하고 불신하던 스카이워커에게 배신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제다이 오더는 몰락하고 제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캐넌 설정에서 메이스 윈두는 상당히 강력하고 전통적인 제다이 오더를 준수하는 제다이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얼마나 뛰어난 제다이인지 알고 있죠. 하지만 레전드 설정에서의 메이스 윈두는 캐넌의 윈두를 때려 눕힐 정도의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넘사벽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든 것도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그러면 다같이 레전드 설정 클론 전쟁을 통해 메이스 윈두의 활약을 보도록 합시다. 단투인 행성에서 187 군단과 함께 분리주의파의 배틀 드로이드 부대와 맞서는 마스터 윈두. 사방에서 날아오는 레이저 사이로 우리의 효자 메이스 윈두가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배틀 드로이드의 공격이 멈추고 엥? 저거 뭐임? 이런 미친. 분리주의파의 세이스믹 탱크가 전장을 휩쓸고 다닙니다. 탱크의 공격 여파로 광선검을 잃은 윈두. 죄송하지만 마스터 캐노비, 우리의 메이스 윈두는 그런 거 필요 없음. 이런 미친. 아무튼 저 탱크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윈두는 이게 뭐야. 기계 체조 또한 잘하는 윈두는 순식간에 수백 대의 배틀 드로이드를 박살내는데요. 와, 이래서 제다이가 괜히 제다이가 아닙니다. 그냥 학살 수준인데요. 으악! 뿅! 광선검을 다시 얻은 윈두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걸 보면 제다이가 도대체 전장에서 왜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냥 신급인데요? 이야, 이게 말이 되나? 먹튀! 평화로운 코르산트에 분리주의파가 침공해 옵니다. 갑작스런 대규모 공세에 코르산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이에 맞서 제다이 마스터 윈두는 코르산트의 상공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어이쿠, 이대로 추락하고 마는 것인가 했지만 이게 된다고? 벌처 드로이드를 길들인 마스터 윈두는 코르산트 상공을 제패하게 됩니다. 이후 마스터 요다와 합류하여 역시나 윈두의 호두깎기 권법을 선보이는데요. 요다와 함께하니 시너지 효과가 생겼는지 그냥 청소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의장을 납치하기 위한 공습이었다는 걸 깨달은 윈두는 황급히 펠퍼틴에게 향하는데요. 간신히 도착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미 펠퍼틴은 납치된 상태였고 윈두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버스 장군의 심장 쪽에 피해를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나킨과 오비안이 의장을 구출하러 가게 되면서 시스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효자 사무엘 잭슨이 유일하게 어머니를 부르지 않은 캐릭터 메이스 윈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간간히 스타워즈성 인물을 알아보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클론 전쟁 이야기가 우선이지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